제3세션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 혁신 처장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 혁신 처장 옥기열입니다. 제가 주제 발표를 맡은 영역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경쟁 방향과 개선 정책.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부분을 받아서 사실 작성할 때 난감했는데요.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하고 있지만 소매시장이라든지 경쟁정책 등만을 아우르는 건 아니라서 일단 오늘 발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제 자체도 민감했어요. 제가 발표드리는 순서는 이제 저희 구조 개편 추진했던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다음 도매 전력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매 전력 시장을 좀 살펴보고, 마지막 간단히 정책 제안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먼저 구조 개편 및 경쟁 도입 추진 경위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건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전력산업 역사는 건천공에 전기 도입한 지가 오래됐지만 우여곡절을 거쳐서 한전으로 통합됐다가 2001년도에 구조 개편을 했던 거죠. 그래서 99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발전 경쟁을 도입하고 2단계 도매 경쟁, 3단계 소매 경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노사정의 권고 수용에 따라서 배전 분할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2010년도에 한번 검토가 더 있었지만 사실상 현재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구조 개편 계획 어떤 정부 책자에 있던 그대로의 그림인데요. 발전 경쟁은 현재처럼 비슷하는데 그때 이미 사실은 발전회사의 직거래가 있었지만 사실은 개정 전기사업에 담지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 도매 경쟁에 가면 배전부만, 즉 배전과 판매를 분할을 해서 도매 경쟁 체제를 완전히 만드는 거였지만 여기서부터 중단이 됐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후속인 소매 경쟁은 접근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재 소매 부문은 한전이 99.99에 가까울까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저희들의 이제 산업 구조의 모습인데요. 사실상 이제 한전그룹사가 거의 대부분이고 독립 민간 발전회사가 있는 거고 구역 전기는 그림상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0.1% 미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모습은 정리하자면 발전 경쟁, 즉 불완전 도매 경쟁이고 소매 경쟁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통 운영자인 즉 전력거래소가 이 전체 불완전 시장을 끌어가게끔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매 시장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도매 시장을 보기 전에 저희들 전력 수급을 한번 보면요. 사실 예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11년도에 예비율이 거의 4%까지 떨어지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극복되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예비율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문제는 크게 우려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전 비중을 본다면 여전히 원전과 석탄, LNG의 3대 전원의 비중은 여전히 공고한 체제고 재생에너지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3대 전원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전력거래소 회원은 외형적으로 본다면 지금 전력거래 회원이 4,000개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다 신재생 발전, 특히 태양광 사업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치적으로 우리가 시장 집중도를 나타내는 HHI 개수를 본다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자회사를 별개의 독립회사로 본다면 그래도 유효 경쟁 수준인 1,300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의 어떤 발전량 점유율을 본다면 맨 위에 있는 이 민간 부문의 영역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재생에너지를 비롯해서 민간 영역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저희 도매 시장의 간단한 원리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자유로운 가격 입찰이 아니라 비용 평가에 의한 시장을 하고 있어서 비용 평가라는 게 결국은 연료에 의한 열량 단가를 그냥 열 소비율이 이제 효율의 역수입니다. 그걸 곱하면 간단하게 연료비가 나옵니다. 이 연료비에 따라서 시간대별 수요에 맞춰서 경제 급전을 하는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 공급을 하는 발전기의 어떤 연료비로 한계 가격을 결정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 가격과 연료비의 관계를 본다면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근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 시장은 수급 요인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료비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가격 지속 곡선인데요. 사실 예전에 올해 들어와서 유가 폭등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똑같이 어려웠던 2012년도, 13년도 그때 있어서 올해와 비슷하게 상당히 사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낮을 때가 재작년 코로나 위기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러면서 가격 지속 곡선은 굉장히 평탄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냥 수급에 상관없이 거의 연료비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어떤 가격 차가 거의 별로 미미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도매시장의 수급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가격을 하지만 저희들에 있어서는 연료비 기반으로 하는 체제에 있어서는 시간대별 이전 요인이 많지 않다 또는 믹스 측면에 있어서 LNG 발전이 대부분 다 가격 결정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약하다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도매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이제 전력시장 구조라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포워드 마켓, 정확하게 선도 시장인데 저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포워드 마켓을 계약 시장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었어요. 계약 시장, 현물 시장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장도 바람직하다면 초장기 계약 시장, 즉 설비 투자 단계에서부터 내용 연습까지 고려하는 초장기 계약 시장이 제일 이상적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런 시장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다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선행하는 연 단위의 선물 계약 이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계약 시장, 월물 시장인 단기 계약 시장은 다른 나라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 단계부터는 현물 시장으로 이전되고 이 하루 전 현물 시장 이후에 당일이라든지 실시간의 역할은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력시장 하부 구조를 해외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제일 활성화된 데가 유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은 비교적 시장 구조가 아주 균형 있게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본다면 유럽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된 형편이고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당일 시장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전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앞단에서의 포워드 마켓도 전혀 없고 현물 시장도 이제 노력 중이지만 전혀 없고 그냥 하루 전 시장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매전력 시장을 이제 왜 바꿔야 되느냐? 사실 도매전력 시장의 개편의 추진 동력은 역시나 모든 것은 탄소 중립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네 가지 키워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언급하는 네 가지 키워드가 있죠. 탈탄소화, 그다음 분산화, 디지털화, 전기화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실은 시장이든 어떤 시스템 운영이든 간에 상당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탄소 때문에 믹스가 바뀌게 되는 하기지만 사실은 개통 운영에 있어서의 도전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풀어나가야 되고요. 분산화도 어떻게 보면은 소비단에 인접한 전원이 분산해서 편익도 크지만 저희 내셔널 관제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소비자단의 작은 설비들이 많아지면서 관제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두 가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화인데 이 디지털화가 잘 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산적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다른 한 축인 전기화는 이거 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들 기존 수요보다도 전환 수요, 즉 수송이라든지 열 이런 부분들이 기존 수요 이상으로, 즉 전기화가 제대로 된다면 향후에 전력 수요의 2.5배 내지 3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 스마트 충전이라든지 전기차의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원이 다양화되면서부터 해서 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에너지인 수소라든지 이런 것과 2차 에너지인 전기, 열 이런 부분들의 커플링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입니다. 즉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소 기본계획이라든지 뭐 열 계획이라든지 천연가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랑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거는 상당한 도전이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저희 도매시장에 대한 개편 방향인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저희들 실무천에서 보고 아직까지는
시장 합의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아래 부분은 상당히 많아서 일정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하루 전 시장 개편한 거를 곧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출권 비용을 전력 가격에, 즉 탄소 가격을 전력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급전을 시행을 했지만 여전히 탄소 제도, 할당 제도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별로 없는 상태고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리라 보고 이 부분도 사실은 2023년까지 저희들은 어떻게든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 이 비용 평가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가격 입찰 제도, 그 다음에 전력거래소가 대행을 하고 있는 이 판매처, 수요처의 자율적인 입찰, 이런 부분들이 현물시장 개편 다 주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시장에 있어서도 탄소 가격이 약한 것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 제한인 석탄 상한제, 이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좀 표류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나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저탄소전에 대한 초장기 계약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는 뒤에 약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루전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연료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료비만이 아니라 실개통, 송전 여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개편이 목적이었고요. 따라서 조금 더 실물하고 시장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바로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급전은 탄소 비용을 반영을 하는 게 주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석탄 대비 LNG의 어떤 수익 격차, 비용 격차,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 아직은 비용 폭이 줄었지 역전까지 가려면 유상 경매에다가 탄소세까지 더 얹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량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감축시켜서 온실가스 목표를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석탄 상한제고요. 그래서 이 석탄 상한제는 앞으로 탄소 정책, 즉 배출권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정상화한다면 이거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쪽에서 안 한다면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줄여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는 이제 궁극적으로 중앙급전 발전기, 일반 발전기처럼 재생에너지도 시장에 입찰하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입찰의 의미는 재생에너지 같은 일반 발전기는 팔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사실 재생에너지에 있어서는 우선급전 내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예측력, 그거에 대해서 밸런싱 책무를 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전 실시간에 입찰을 업무화해서 예측력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제주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급 과잉에 대해서 마이너스 가격을 생성시켜서 그 시간대에 있어서는 어떤 배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출력 조정을 하거나 플러스 DR이라든지 개시별 요금제 이런 걸 통해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게끔 유인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일반 발전기와 다르게 원격 관제에 대한 설비 요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서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서라도 하게 하자,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력거래소가 예측제 인센티브 제도라는 과도기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입찰 제도가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폐지될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장은 가장 큰 목적은 실시간에 인접해서 시장 가치를 한 번 더 재산정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어떤 선형적인 실시간 수요 대비해서 하루 전 시장은 1시간 단위의 어떤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실시간에 인접해서 좀 더 수요에 정확하게 가격을 매기고 그에 대해서 밸런싱 내지 임밸런스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격 입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아주 평평한 가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비용 평가에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발전회사들이 자기 운영 여건에 맞춰 입찰 전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비용 평가 방식도 기회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 전부 다 회계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이렇게 유가 대비 막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그다음에 새로운 비용 요소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를 반영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가격 입찰을 가능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요 입찰, 즉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의 구매량에 대해서는 판매회사인 한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전력거래소가 다 대행하고 있는 체제를 원래 시장 원리대로 한전한테로 돌리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상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부분의 신전원은 원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기존 전원보다 비쌉니다. 따라서 정책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책 보조금을 뭐 인정서 제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실질적인 전력량 계약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걸 투자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 절감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계약을 가격을 고정시킴으로 해서 연료가 급등했을 때 현물 가격의 안정화 이런 것들 동시에 도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이건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계약 절차가 상당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 절차처럼 사전 심사라든지 그다음 계약 후에 건설에 대한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이까지가 저희 도매 시장에 대해서 많은 비어있는 엉성한 부분들을 저희 빠짐없이 채우기 위한 과정이고요. 사실상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25년까지는 대부분 비어있는 퍼즐은 다 채워질 겁니다. 다음 소매 시장을 살펴보면요. 소매 시장은 상당히 난감한데요.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전기요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보시면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두 번째로 낮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가진 미국에 근접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싸고 주택용은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쌉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자랑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뭘 줘야 될 걸 안 준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서도 한재의 재무상 악화라든지 이런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택용은 신기하게도 다른 나라 다보를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매 경쟁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요금 가지고 소매 경쟁을 할 만한 밸류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매 경쟁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미국에 대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소매 경쟁을 도입한 거랑 안 한 거랑 도입 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미국에서도 20년간 논란이었기 때문에 도입한 주 대비 도입하지 않은 주에 대한 비교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림을 보면 도입 안 한 지역 대비 도입한 데 적어도 가정용에 있어서는 도입한 요금 차원에서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는 소매 경쟁 진전이 더 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퇴한 데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금 가지고 하는 소매 경쟁은 한계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요금의 정상화 문제는 소매 경쟁하고의 문제가 또 별도일 겁니다. 저희 나라의 소매 경쟁에 대한 정책을 보면 사실상 배전 분할 중단부터 판매 개방보다는 정기 신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특히 요금을 둘러싼 어떤 인하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득하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배전 분할 중단이라든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 동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있어서는 요금 규제가 과도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독점 회사조차 지금 뭐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는 수준에서 어떻게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려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전에 있어서는 입장을 본다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때 신규 발전회사가 하거나 순수 판매사 하든지 간에 개방을 하게 되면 돈이 될 만한 다수용자 내지는 주택용에서도 좀 소비량이 많은 데만 그쪽을 소비자를 뺏어갈 거고요. 그렇다면 보편적 공급 사업자인 한전은 완전히 사실 껍데기만 안게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요금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면적인 개편이 없이는 시도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소매 경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지는 요금 문제에 대한 조건 형성 이 안 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사업 중성의 어떤 개방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정기 사업의 허가제라든지 인가제 대신에 신사업은 등록제라든지 신고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정기 신사업과 정기 사업의 경업 금지는 법적으로는 적어도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정기 신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에서 굳이 이런 사업들이 판매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입법자에 있어서 판매 개방은 절대 죽어도 안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매 경쟁단도 결국은 전부 다 분산화, 디지털화, 전기화 여기가 다 소매에 있어서의 혁신의 모든 동기입니다. 결국 도소매의 모든 동기는 다 지금 탄소 중립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신사업자를 대상 보면 수요관리 사업은 저희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비교적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중개사업자 이 부분은 도소매에 이제 브리지를 하는 형태로서 소규모 자원을 긁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추동력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에너지 입찰 제도라든지 입찰 의무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제적인 추동력을 좀 준다고 보고요.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거라고 하고 있고 역할도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사업입니다. 현재 충전 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한전이 하는 게 있고 민간이 하고 있고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충전 사업도
법적 용어 정의에 있어서 너무 엄격해서 판매는 아니다라는 그 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충전해서 공급하는 것만 돼 있어서 도대체 전기자동차에서 저희들 개통에 기여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V2G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법적 규정조차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법적으로 정의를 해놔서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내지는 입법 보완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자동차 기본계획에서는 충전기에 대해서 상당한 목표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부 민간 기업은 이 이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최근에 도입했던 직접 PPA 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또 법적으로 얽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설비 용량도 제한을 해놨고 소비자에 대해서도 수준 용량이 얼마 이상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을 좀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급적 판매 개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소비자의 패턴에 못 맞추기 때문에 과부족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도 규정이 안 돼 있어서 남을 때는 발전 사업자로서 허가를 따로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고, 부족할 때는 도매에서 직접 사서 해야 되는지 소비자가 직접, 그것도 사업자가 해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직접 받아야 되는지 복잡한 문제를 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좀 사전에 잘 준비돼서 안 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가장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형태 이제 EAS인데요. 즉 서비스로서의 에너지고, 이건 굉장히 개념적으로 포괄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면 결국은 킬로와트 아워라든지 가스의 킬로그램 이런 걸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에너지 사업은 서비스를 팔아야 된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설비, 즉 소비 설비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 분산 전원 이런 것들도 설치해주고 관리해주고 거기서 밸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설비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연계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 태양광 클라우드, 배터리 클라우드, 충전기 클라우드, 온갖 형태가 다 생성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지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건도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시간대별 요금제 내지 실시간 요금제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런 유인이 없다면 사실 이런 작업들도 다 헛되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건지, 그 다음에 개통 운영이라든지 한전의 어떤 공급 약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좀 검토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매단에 있어서는 신사업 중심으로 해놨고, 해외에서도 전형적인 도식적인 요금에 대한 소매 경쟁보다는 그쪽도 새로운 혁신, 즉 EAS라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간단한 정책 제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순수 판매회사에 의한 경쟁은 미국이 안 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대비가 대부분 다 기존 유틸리티는 포트폴리오 사업자였고 신규 판매 사업자는 순수 판매 사업자였습니다. 그 모델은 안 된다는 게 미국이 입증한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좀 낫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어느 형태든 발전 판매 캠업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제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개방 이 부분을 좀 너무 지나치게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최소한 1단계로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생산 측면, 유통, 즉 이런 신사업은 아마도 망 일부 마이크로 그리드도 포함하게 될 겁니다. 특히 아까 충전에 나온 하이브리드 스테이션 이런 건 전형적으로 반드시 마이크로 그리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대해서 최소한 신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다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금 규제의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게 요금에 있어서 밸류를 안 만들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최소한 원가주의에 대한 요금 정책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되고, 한전의 회계 분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구입비라든지 원가 구조만 나와 있지만 기능별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별 분리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스마트 메타라든지 게시별 요금제 이런 부분들이 그냥 소비의 관리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분산 시스템, 디지털화 이런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역할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에 대한 많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갈 이제 컨트롤 센터가 필요한데요. 사실 특히 소비자단에 대해서는 컨트롤 센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실 정책 당국에서 이 복잡하게 새로 생성되는 소비자단 문제를 끌어가는 것은 좀 불가항력이라고 봅니다. 많은 새로운 기술이 생기고 많은 이슈들, 그다음 요금 문제, 즉 요금 규제, 기술 규제 온갖 것들이 새로 생기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끌어갈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은 1단계는 일단 전력 독립 규제 기관은 어떤 형태도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정기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든지 새롭게 만들든지 간에요. 그리고 2단계는 이건 결과적으로 저희들 장기적인 어떤 그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섹터 커플링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전체를 바라보는 그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플래닝부터 요금, 그다음에 기술 규제, 이 모든 게 다 앞으로는 얽혀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정계에서의 독립 규제 기관을 바탕으로 에너지 규제 기관을 독립화시켜서 전문적으로 끌어가지 못한다면 이 복잡한 문제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소매단에서 발표하지만 사실 이런 기관이 생겨서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더 전문적인 데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좌정에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에는 권병훈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원장님, 정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님, 이문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신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처장님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세션의 시장 부분이죠. 저 진행을 맡은 황진택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우리 팀 실장님이 발표하신 여러 가지 그 시장 문제, 그리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끝단에서의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이 제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3세션에서는 발제에 이어서 좋은 이제 시장과 관련된 토론,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발제자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마지막 이 시장과 관련된 어떤 간절한 몇 가지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세 분의 토론자와 그리고 발표자를 모시고 우리나라 전력 시장의 이제 경쟁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인가요? 저 인수위원회에서 새롭게 그 5대 방향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에너지 믹스 이렇게 했고, 두 번째가 시장 기반 효율화. 거기에 보면 이제 에너지 가격 현실화하는 문제도 들어있고, 오늘 마침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인수위에서 발표한 그 5가지 큰 방향 중에 두 번째 그 시장을 과연 어떻게 쳐다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점점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토론을 이어주실 분은 이제 세 분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전력산업 여기 연구팀장을 쭉 맡으시고 꽤 오래 하셨죠. 4년 정도 하셨죠? 4년인가 2년? 2년 정도 하셨죠. 계속해서 전력산업 이쪽 팀장을 맡으셨던 정현재 박사님 모셨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부분에서 정책과 산업을 항상 쳐다보신 우리 권병훈 원장님, 전기산업연구원 권병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국제관계 그리고 대외 여러 가지 그 선진 모델에 대해서 쭉 연구하고 계신 공주대학교의 이문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은 먼저 저 국제연구소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 전력 산업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정연재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도 저희 한 40분 정도면 시간이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시장과 관련해서 개인 의견, 꼭 질문이라기보다 의견과 이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우리 건설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전력 관련된 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같이 토론의 소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의 정연재입니다. 일단 오늘 발표를 해주신 옥기열 처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일단 토론의 원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크게 이제 세 꼭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시장 그리고 전기 신사업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쟁 촉진 방향에 대해서 또 제언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꼭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도매시장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도매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어떤 대전제, 이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우리가 또 구체적인 그 제도 설계는 조금 더 이제 기다려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도매시장 개편을 통해서 가격 기능 그리고 정책 이행령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개선될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일단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떤 그 도매시장 개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던 전략거래소의 그런 그 노력들이 조금 이제 그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이 끊임없이 잘 추진되기를 이제 응원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이게 모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장 참여자가 있는데, 당장 이제 7월부터 도입되는 실개통 기반 하루종 시장 같은 경우에도 벌써부터 이제 몇몇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는 너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이제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편익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원칙 하에서 잘 설계가 된 제도라면은 조금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에도 이제 어떤 시장 제도 개편을 이제 추진하려고 하면은 결국 또 이제 그 이해 관계자들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약간 또 땜질식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추진하고자 했던 원래 방향들이 제대로 못 가는 이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이제 도매시장 개편을 통해서 기존에 어떤 벌어들였던 수익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어떤 사업자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큰 원칙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도매시장 체제가 도입되면은 시장 제도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까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도 이제 보셨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발전 사업자가 들어오고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앞으로도 그런 어떤 경쟁이 치열해질 그 형태로 나타날 텐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감시 기능은 이제 전력 거래소 내에 분명히 이제 시장 감시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좀 이제 다른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해외 이제 시장 감시 기구랑 비교하면 그 규모, 조직 구성 등에서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향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제한적 혹은 그냥 가격 입찰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발전 사업자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체계 자체가 되게 복잡해질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시장 감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해외에서 어떤 그 시장 시스템을 어떤 왜곡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이제 우리가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처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발전 사업자가 사업권 확보에만 또 신경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더 이제 추가해보고 싶은 것은, 결국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용량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규 용량 설비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가격 신호를 제공한다면은 또 불필요한 설비 투자를 이제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거래소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에너지 시장 개편뿐만 아니라 경쟁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소매 전력 시장인데 과거 판매 개방을 주장하는 이제 보통 그 논리의 근거는 단순히 이제 경쟁을 도입을 하면은 효율이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전기요금도 낮아질 거다라는 이제 아주 단순한 논리에 단순하고 막연한 논리에 기반을 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좀 아직 실증적인 증거가 좀 취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이제 노동계 이런 이해관계자의 호응을 유도하기 이제 힘든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매 시장 개방을 이야기를 한다면은 단순히 예전처럼 사업자가 뭐 많이 들어와서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높인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보다는 지금은 좀 법적으로 한전만이 이제 판매 사업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뭐 전기 신사업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그런 이제 판매 사업이 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좀 이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판매 시장 개방을 좀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우리 소매 시장의 어떤 선진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요금 수준 그리고 규제 체계 하에서는 어설픈 시장 개방은 오히려 이제 시장 왜곡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사전에 많은 연구와 검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직접 PPA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아리백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직접 PPA를 많이 해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직접 PPA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뭐 지금 뭐 한전의 막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아니면 이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러한 이제 주장들은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직접 PPA가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전기요금이 너무 낮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해서 뭐 올라갈 것이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거나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LCO가 앞으로 좀 낮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은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직접 PPA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의 어떤 전기요금 수준만 보고 직접 PPA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부당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이제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과거 이제 심야전기 같은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도 정책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심야전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 혜택들을 주다 보니 오히려 나중에는 큰 이제 문제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시장 이제 경쟁 촉진과 관련된 이제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뭐 전력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경쟁 도입이 가능한 분야에는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은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오늘 인수위에서도 발표를 하긴 했지만은 독립 규제 기관 설립은 다른 어떠한 과제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 할지라도 우리 규제 기관이 독립적이지 않고 역할이 미미하다면은 제도가 도입된 게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봤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연료비 연동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에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1년 넘게 지켜봤는데 결국 그것은 요금 결정 과정에 어떤 그 규제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 일을 담당하시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쭉 일별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계에서 보는 정책의 시각 그리고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 권 원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연구원의 권병훈입니다. 우선 뭐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정책 제도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의 어떤 저 나름대로의 개선 좀 보완할 방향 또 혹은 제안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앞서 이제 정 박사님이 상당 부분 이제 저의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 빼고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개선을 하실 때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요. 지금 이제 발전 사업자들이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과거 CBP 체제 하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 원가를 산정할 때마다 이제 계속되는 그런 분쟁들, 또 그런 요구 사항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금도 이제 석탄이나 신재생 쪽에도 이제 개통 문제와 연계해서도 여러 가지 원가 산정 문제 또 정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되고 있어서 과연 개선 방향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가격 베이스 시장을 개설하면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좀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시장의 기능은 이제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제 효율적인 그런 거래 관계를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도 공정한 시장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있다면, 현재 도매 시장 발전 시장 하에서는 사실 과도기적인 부분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장기 전원 계획을 지금 이제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전력수 기본 계획 하에서 다소 이제 규제적인 성격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과 이제 새로 개선되는 시장 설계 어떤 방안과 어떻게 연계를 하실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개통 쪽에서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시장과 개통 계획과 연계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사전에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일단 시장의 어떤 설계가 잘 될수록 산업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그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잘 아시지만 분산형 전원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각 민간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력 거래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도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스템 시장에 대한 참여를 어떻게 하면 사업성이 있을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언제쯤 시장이 형성이 될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데 대한 굉장한 궁금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 좀 예측 가능하게 사전에 조금 더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판매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떤 발전 사업자나 중개 시장 쪽뿐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수요 관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 부하 관리들 중심으로 한 뭐 DR 시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효율 시장, 예를 들면 백색 인증제 같은 그런 효율 시장이 어떻게 개설될지 아니면 과연 그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하는 그 산업계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업 부분에서 우리 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게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산업계에서 이런 효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거리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소매단 그리고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는 정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계에서 구체적인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실은 제안하고 실증을 사실은 먼저 해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컨트롤 타워 산업부 그리고 정부를 너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금 뭐 제도 이것만을 너무 얘기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사실은 막혀있던 이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우리 깊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로 우리 공주대학교 그 임은정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임은정입니다. 저는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전혀 이렇게 엔지니어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테크니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자고요. 이게 비교나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 에너지 정책을 쭉 봐왔던 사람이고 주로 이제 일본을 많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한국하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제 그 옥 팀장님 이 말씀을 또 듣고 앞서 선생님들 말씀하신 거에 토대로 또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지금 작금의 이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때문에 뭐 연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탈탄소화 차원에서는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상당히 그 어프리시에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연료 가격이 오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천연가스도 오롯이 다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 연료가 차지하는 부분을 제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연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전기요금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공감하실 내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참 글쎄요. 제가 어디까지나 정치학자적인 발언이긴 한데 이 국민적 역시 수용성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도 이런 것을 선뜻 어떻게 해결하려고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 시장 개혁에 있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전기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커머더티의 일종, 그 상품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사과를 사거나 양파를 사거나 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것을 안보랑도 관련이 되는데요. 이것을 퍼블릭 굿즈, 거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랬을 때 지금 책정돼 있는 가격도 이것이 상당히 앞서 옥 팀장님 발제에서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었을 때도 낮게 잡혀져 있다든지 이런 인식들이 글쎄 어떻게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봐서 상식으로 아는 것과 본인 또 정기요금을 낼 때는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이런 소위 시장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뭐 전기요금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 이런 분들이 얼마나 정책의 그 모멘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자로서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 먼저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 요즘 시대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물론 이것도 지금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위기에 다시 봉착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중 이 전략 경쟁 구도에서조차도 이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미중 양 강국이 힘을 합쳐야 되는 아젠다로 바이든 정부 이후에는 그래도 설정이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후변화 때문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대적 흐름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이거는 결국은 무엇랑 같이 가는 거냐 하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랑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그것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고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고 그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전기화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글쎄 전기에 대한 앞으로 수요 예측이 그것도 좀 이따 우리 발제하신 옥 팀장님한테 좀 저 개인 이렇게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전기의 수요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꽤 뭐 풍족하게 쓴다면 쓰는 나라입니다만은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전기화가 4차 산업혁명이랑 맞물려서 더 가속화가 되면 지금 우리가 전기로 굳이 안 쓰던 것들도 다 이제 앞으로 전기로 쓰게 될 것이고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전기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데 뭐 인구가 줄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 트랜지션, 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탈탄소화를 이룩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고 그 관건을 생각했었을 때는 이번 정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이제 원자력 그리고 이제 결국은 신재생 이 둘을 가지고 밸런스를 잘 맞춰서 가야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이런 시장 구조 그리고 개통, 그리드 문제라고 또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개통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원자력과 재생이 지금 이 과거 5년 동안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였죠. 원자력을 늘리면 재생을 죽여야 되고 재생을 늘리면 원자력을 죽여야 되는 이런 관계 설정이 옳은 방향이 결코 아니고 이 둘이 같이 가야 하는데 이 같이 가야 하는 것에 기술적인, 제도적인 또 시장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 연구하는 사람들의 고민, 저에게도 고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는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시장 자유화를 다 전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게 오픈이 되면 사업자가 예를 들면 동경 가스도 들어오고 동경 관동지방만 놓고 보면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도 통신 회사들도 들어오고 뭐 이런 굉장히 레드오션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지. 이게 어떤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쎄 뭐 좋으면 좋다는 부분도 있죠.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있고 가격 경쟁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하니까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이제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는 이게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과연 아주 바람직한 그 모습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저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프로스머, 뭐 분산형 전원으로 굉장히 자유롭고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의 역동성을 우리가 미래의 상으로 그려본다고 할 때에 이렇게 자유화가 다 되고 이게 거대 사업자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그 4차 산업적인 방향하고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일본은 가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단가를 맞추려다 보면은 결국은 멈췄던 원자로 다시 다 돌려라. 내지는 재생에너지도 단가 비싼 것보다는 단가 싼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좀 뭐랄까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사회 구조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에도 좀 균형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일본을 보면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토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본의 그 선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도매 시장을 자유화하든 또는 소매 시장을 오픈을 하든 사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크림 스키밍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사실은 민영화 또는 오픈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정치권이나 마지막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민들, 보터들의 어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주머니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와 이제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일이 얽히고 설킨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문제. 비단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들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의 단초를 어떻게 잡고 문제 해결의 완급 경중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정책을 하는 컨트롤 타워 그리고 시장을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각의 전환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국가 정책, 특히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한 달, 두 달 사이로 굉장히 큰 정책들이 발표가 됩니다. 전력수급 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 또는 뭐 신재생 기본계획, 원자력 기본계획, 뭐 에너지 기술 기본계획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아주 발표가 되면서 마치 이것만 하면은 모든 산업과 시장 그리고 이런 뭐 에너지 효율 부분 공급 수요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제 오징어라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산업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정부 부처의 계획을 딱 보면 맨 위에 이제 비전이 있고 이제 또 목표가 있고 또 중점 추진 방향이 있고 또 그 밑에 쫙쫙쫙 보면은 오징어 다리처럼 세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붙여서 R&D는 얼마큼 지원할 거고 금융 지원은 어떻게 할 거고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형태로 뭐 지원을 하니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에너지 정책의 역사를 보면 성공한 적이 좀 세게 얘기하면 성공한 게 거의 없었죠. 저도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원장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에너지 기술 개발에 쏟아 부었습니다만은 바깥으로 발표는 98% 성공한 걸로 발표를 하는데 실제는 자세히 보면 98%가 안 된 겁니다. 실제로.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우리의 이제 사고방식과 가치 그리고 우리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책과 규제, 정보의 흐름, 금융의 흐름, 기술 수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보는 선에서 사실은 시장을 다시 쳐다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어떤 문제의식보다는 이제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하고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조금 전에 발표하셨던 우리 옥 실장님의 패널에 대한 토론을 듣고 그리고 플로어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시장에 대한 제언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예리한 질문을 좀 기대하면서 유튜브로 또 접수된 질문 한두 가지를 또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 실장님. 네. 예, 언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겠죠. 일단 정인재 팀장께 제기해 주신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이거는 저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만 독립 규제 기관이 생긴다면 전력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은 완전히 이관돼야 될 걸로 보는 거고요. 만약 그런 것들이 시일이 걸리거나 지연된다면 저희들 도매시장 개편 일정에 맞아서 어떤 형태든 간에 보완을 좀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언급한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에너지 시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용량 가격 요소들은 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가격 요소는 이제 결국 이게 투자비에 관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투자 단기 장기 계약 시장 도입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신규 화력이 소유가 있고 그 단계에서 장기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 형태에 따라서 용량 가격으로 처리할 필요도 없어서 일단 이 부분들은 장기 계약 시장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 연계가 돼서 일단은 약간 미뤄둔 형태가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현재 있는 용량 요금에 대한 이슈들은 많이 있어서 일단 그 정도에서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섣부른 어떤 정책 지원 이런 것 저는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직접 PP를 활성화해서 뭐 인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가끔 저희들 하나 부딪히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서 때때로는 마이너스 가격 시그널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야만 시간대별로 수요도 움직일 거고 공급자도 만약에 배터리 비용이 지금 비싸지만 재사용 배터리 때문에 늘어난다면 그걸로 해서 출력 조정을 할 텐데 그 마이너스 가격 도입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반하는 거래소의 나쁜 짓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전체를 넓혀가는 거랑 그런 거를 넓혀가면서도 누군가 지켜야 될 거를 지키게 하는 거랑은 다른 저는 관점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무임승차가 도와주는 거라고 저도 생각 안 한 관점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독립규제기관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권병원 원장님께 제기해 주신 사항 중에서요. 일단 민간 석탄의 표준 특차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많은 사항들이 이러한 인위적인 어떤 가격 규제 이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된다면 저희들은 사실 기대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 문제랑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게 석탄 상한제라든지 탄소 가격 정상화 이거와 관련됩니다. 만약 그 두 가지로 해서 해결이 된다면 이 부분은 그걸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결정이 늦어질수록 저희들이 뭐 인위적인 어떤 비용 규제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계약을 할 때 수급 계획과의 어떤 연계 방안, 특히 또 송전 계획과 연계 방안 그 부분은 정말 뭐 훌륭한 지적이시고요.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 과거에 애초에 시장을 도입하면 플래닝은 필요 없을 거다.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판단할 때 탄소 중립기에 있어서는 플래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플래닝과 연계한 시장 제도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 투자 단계의 어떤 계약 시장을 도입하다는 게 플래닝과의 어떤 연계성을 최대화하자라고 저희들 목표로 하는 거고요. 다만 이 플래닝의 이행 수단이 없었는데 이 이행 수단을 시장 제도로 하자는 게 바로 투자 단계 계약 시장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원 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연차별로 전원별 계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맞춤형주로 계약을 할 겁니다. 경쟁 범위가 모든 게 서로 전원 구조가 달라서 원가 구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현물시장처럼 하나의 경쟁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런 형태대로 정책 목표에 맞춰서 전원별 경쟁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어떤 투자 단계 계약 시장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전 계획과 연계성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고려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만약 저희들 경매제도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까지 과잉한 데는 빼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에만 지역 할당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지역별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만약에 송전 계획을 하기로 했고 전원 계획도 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처럼 전원은 다 건설이 되는데 송전은 하염없이 안 된다. 이런 문제는 이 제도로 해결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 송전 계획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탄소 중립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송전 투자, 송전 계획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계획 이행력을 강하게 한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요 관리에 있어서 어떤 효율 시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성은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가 돼야 될지, 뭐 유럽의 백석 인증제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지 어떤 데인지는 일단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니라서 깊게 연구는 안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 임 교수님 이제 지적 중에 사실 정확하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 같거든요. 사실은 제 차트에도 나오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인데 요금 수준은 유럽의 제일 낮은 국가보다 더 낮다. 1인당 GDP가 우리가 2배가 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신요금은 저희 전기요금이랑 제가 집에서는 통신요금 따져보면 우리 집 전체 전기요금이 제 개인 통신요금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건 잘못됐다고 믿지만 막상 뭐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그냥 동의하지만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싫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적극적인 노력하에 현실화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의에 위한 노력을 좀 많이 경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전과 재생의 어떤 밸런스 문제인데요. 저희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수급 계획을 짜게 되면 포트폴리오는 믹스는 개별보다 항상 더 절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믹스는 항상 개별보다 쌉니다. 그런 게 요즘 최근에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시스템 LCO의 문제 이런 거랑 같게 결부되어 있는데요. 원전과 재생의 어떤 조화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를 브릿지해주는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합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면 원전만 하거나 재생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플래닝이 지금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개별 사업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 계획에서 이러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밸런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아니라 사실 코디네이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일본의 어떤 경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은 선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나라도 지금은 섹터마다 아까 이제 일본에 있어서 통신회사, 뭐 가스회사들이 전력시장으로 진입했고 반대로 전력회사는 가스시장으로 진입을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섹터마다 그대 독점 공기업들이 하나씩 잡고 있는 형태인데요. 과연 그게 더 나은 거냐? 아니면 섹터를 개방해서 공기업 간 경쟁, 공기업과 사기업 간의 경쟁 활성화하는 게 더 나으냐? 다만 물론 거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의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노베이션한 기업들 여지가 좀 작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신사업이라든지 특정 영역에 대한 어떤 보호 시장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에 있어서 진입을 막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역할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 들어오게 될 어떤 뭐 제가 한번 발표드린 충전기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소기업만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밸류 체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를 잘 해야 될 문제이지 그거를 선언적으로 무조건 막는 것은 그거는 되게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일단은 이제 패널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준비하신 발제자께서 또 패널들의 이야기에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좀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분산에너지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충전기, 배터리 그쪽에서 생길 수 있는 시장과 앞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앞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우리 옥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SK그룹도 그렇고 한화도 그렇고 또 삼성, LG, 뭐 현대차 할 거 없이 전부가 다 지금 사실은 에너지 쪽의 어떤 미래의 시장 그리고 부가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한테 어떻게 과연 제대로 된 초대장과 제대로 우리가 오징어로 표기된 그런 국가 정책이 제대로 헤엄쳐 나갈 수 있게 함께 나갈 건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시장 활성화의 큰 과제인데 누구도 어떤 한 부분이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 중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왔던 질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 여기 뭐 정팀 정 박사님이든 또는 권 박사, 임 박사님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새 정부가 이제 전력 산업의 규제 혁파를 예고를 하면서 전력 시장에 이제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는 이제 반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고유가 상황에서 S&P가 이제 2배 이상 올랐는데 전기료는 인상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식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인 이 전력 시장에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계속 늘어나는데 획기적인 S&P의 이 S&P 제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 뭐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한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정 박사님 혹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 디지털 기반의 경제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디지털이 분산화된 전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이 한 회사에서 이 전력을 독점하고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속에서 민간 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기 어렵다고 이제 저희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서 한전 적자를 메우자 뭐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디지털 경제에 부합해서 소비자 참여폭을 넓혀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 디지털, 이 4차 또는 메타버스 경제에서 전력 시장 개방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과연 뭘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 또는 이제 임 박사님 또 권 박사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S&P 제도 혹시 뭐 개편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 사실 이거 저보다는 옥결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질문하신 분이 이제 많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관점에서 S&P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불명확하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 답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처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거의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개통 기반 하루전 시장이랑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차례도 도입을 하고 하면은 질문하신 분께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면은 처장님께서.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혹시 예, 잠깐.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이 있는 게 지금에 있어서의 어떤 시장 구조가 활성화가 되지 못했고요. 그 시장 구조는 사실은 각 단위 시장마다의 어떤 가격을 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포워드 마켓이 있다면 포워드 가격이 있고 그 포워드 가격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면 스팟에 대해서 많이 변동하더라도 그런 물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가격 보호, 변동성에 대한 보호가 되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전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00%의 물량이 다 그냥 S&P에만 노출돼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REC 제도도 초창기에 전부 다 S&P 연동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S&P가 변동하면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전원이 다 그냥 희노애락이 다 거기서 결정돼 왔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제 저탄소 계약 시장이 이런 걸 도입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꼭지가 사실 모든 전원이 이 스팟 가격에 다 연동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정책당국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S&P의 어떤 연료비에 직결되는 S&P에 노출되는 물량을 어느 정도 해칭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약 시장. 저희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 단계의 어떤 중앙 계약 시장을 얘기했지만 사업자 단위인 한전이나 발전회사 간에도 어느 정도 해칭을 위한 단기 해칭 계약 시장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할 예정이고 아마 정책 당국도 좀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좀 대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기반 전력 시장 개방의 뭐 핵심 과제랄까 앞으로 이제 닥쳐야 될 문제인데 혹시 답을 해주실 분이 어떻게 디지털 기반 경제에서는 뭐 말씀 혹시 뭐 하실 분? 네, 예.
임 박사님 네, 간단하게. 짧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처장, 제가 자꾸 직함을 틀려서 죄송합니다. 옥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발전 부문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면 가스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은 궁극에는 판매랑 배전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이라서 이 디지털 이 기반의 전력시장 개방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올 사람들 다 들어와라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하여 더 기술적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혹시 옥 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 뭐 단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플로에 각 부문에서 전문가들이 꽉 지금 앉아 계시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손을 들고 대답 겸 또 다른 형태의 문제 제기를 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플로에서 혹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우리 온 박사님 조금 전에 이제 패널리스트로 하시고 또 손을 드셨는데 워낙 신문에서 오랫동안 이 주제를 다뤄오시고 항상 여론과 정책을 살펴오신 우리 온기훈 교수님 한번 그러면 요 관계에서 한번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옥계열 차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 발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까 질문에서도 좀 나왔는데 패널 질문 가운데 나왔는데 지금 아까 옥계열 차장님 발표하실 때 이제 우리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급전 플러스 환경급전 뭐 이거 얘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죠. 그래서 이제 환경 비용을 사실은 연료비에 얹어서 S&P를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발전사나 이 소위 한전그룹 자회사들이 다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 LNG 발전 여기서 이제 탄소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데 환경 비용이 이게 이제 탄소 가격이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심합니다.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 탄소 노출 카본 익스포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발전사나 한전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사실을 이제 얻어야 되거든요. 이 발전사 한전은. 그러면 그걸 어디다가 이제 반영을 시켜야 되냐면은 전기 요금에 선물 가격에 사실을 반영을 시키는 게 유럽의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 플러스 이 익스포저 즉 탄소 노출 비용을 이 반영을 시켜서 선물 가격에 이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만약에 탄소 배출권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S&P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선물 가격에 이제 반영이 되면 결국 이제 수요자들이 전력 수요를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다시 탄소 배출량이 좀 줄어드는 어떤 시장의 자동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2023년에 지금 탄소 시장에 배출권 시장에 지금 선물 제도를 도입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뿐만 아니라 뭐 이 옵션, 뭐 수합 이런 거를 다 도입하고 참여자도 대폭 지금 증권사를 포함해서 시장 참여자를 굉장히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이쪽은 자유화가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그런 파생 상품까지 도입을 하는데 이 전력 시장은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 정부가 지금 아까 이제 옥계열 처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루 전 시장만 있고 선물 시장은 전혀 없고 뭐 계약 시장 이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전기요금 그 조정 연료비 연동제 할 때 그 항목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후 환경 요금, 그다음에 연료비 조정 요금 뭐 이런 게 있는데 기후 환경 요금을 이거 한전에서 이걸 가지고도 심의를 해서 몇 퍼센트 올려야 돼, 몇 원 올려야 돼 그러는 건데 이걸 사실은 이제 CBP를 가격 입찰 제도로 바꿔서 그 S&P 결정할 때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리면 한전이 이걸 별도로 뭐 계산하고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제 생각나는 걸 좀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다른 뭐 제안이나 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말씀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듯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그러면 이제 산업 쪽을 담당하셨던 우리 권 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산업 내부 또는 기업의 어떤 속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네. 좀 질문에 충실한 어떤 답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질문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그 질문하신 요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과거 시장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시장을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간 참여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특히 이제 현대 이제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제 AI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나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시장 설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듯 말 듯한 이야기가 판매 부분의 어떤 개방 문제가 이제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판매 부분의 개방이 과거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다시 한번 왜 중단이 됐는지, 또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개방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들부터 좀 짚어본 다음에 그 부분의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옥기열 실장님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많은데, 현재 할 수 있는 신산업 부분의 어떤 그런 시장부터 하나하나 좀 개설해 나가면은 아마 민간 쪽에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플로어에서 또 한 분 질문 의견 개진이 들어왔는데, 혹시 마이크 공급되시면 여기 중앙 테이블입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창국입니다. 방금 이제 디지털 기반 경쟁 어떤 체계 확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첨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먼저 디지털 기술 자체가 좀 성숙해야 되고, 많은 지금 장밋빛 미래가 있습니다만은 전력 시장에 들어와서 뭔가 서비스를 뭔가 확장시킬 만하게 그 디지털 기술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일단 현재 실태를 보면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진입장벽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전에 사실 이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열어두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 요금 측면에서 이게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재생에너지 단가가 너무 또 경제성이 없고, 또 그냥 어떤 기존의 전통 에너지 시장에서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해도 요금 자체가 이제 어떤 유연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옥결 차장님께서 발표 자료에 그런 요금 현실화와 함께 유연한 요금제 도입이 매우 신사업에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이제 먼저 실타래를 푼다 그러면 그런 요금 문제, 거기에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동안 말이 시장, 그다음에 데이터 또는 비즈니스 활성화, 그다음에 요금을 자유화 이렇게 하면은 마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했는데, 금방 마지막 의견 개진해 주신 우리 애경련 박 박사님이시죠? 네, 말씀처럼 실제로는 굉장히 안에 엄청나게 많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고 연결이 무지무지하게 복잡하다는 것을 사실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들이 사실은 국회나 주민이나 또는 산업부 바뀌는 공무원이나 이쪽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과 제대로 된 의사 전달 통로와 자료를 가지고 항상 쉽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굉장히 우리가 약어도 많이 쓰고 오랫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문화된 우리끼리의 언어로 했지 이지 랭귀지로 그들과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배를 만드는 것처럼 했는데 배를 만들고 운항되는 것처럼 딱 출범식을 했는데 오픈되는 순간 그냥 뭐 레고로 만든 것처럼 부서져 버리는 그런 정책을 너무 많이 봐왔고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전투력이 있고 조그맣지만 제대로 된 한국형 이런 기술과 실력과 또는 뭐가 응집된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시장에서도 하나씩 나와야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시장 또는 가격 뭐 문제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되는 이유는 99가지 있고 잘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잘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더라라는 게 사실 잘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어려운 게 시장이고 정책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과 이거를 항상 탓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우리의 좀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시장과 수익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무장, 이런 것들이 정책과 제도보다 사실은 먼저 앞서서 많은 기업들하고 산업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의원, 정책 결정자, 또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또는 주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는 것만이 사실은 에너지 정책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력 시장의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한 단계 앞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요 주제를 다루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은 발제자와 그리고 세 분 토론자께서 잘 진행을 해 주신 덕에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세션으로 우리 조영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님의 이제 사회로 다음 세션으로 넘기면서 오늘 전력 시장과 관련된 세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더불어서 또 확대하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